서울시의 교통 스마트 카드 시스템이 하나의 핀테크가 되는데 그게 발전된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재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은 맨 처음에 서울에 있는 지하철, 버스, 택시에서 그런 인프라를 전 근대식으로 종전에는 경영을 해왔습니다. 티켓으로 열차를 타고 버스를 토큰으로 타고 그 토큰을 사야 되고 토큰을 안 타면은 추가로 더 10% 요금을 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시민도 불편하고 해서 그런 전통적인 아날로그식 경영을 어떻게 서울의 디지털 경영으로 바꾸고 시민에게 편리를 줄 것인가 해서 시작한 것이 스마트 카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해랑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핀테크에 처음에 도입한 것은 하나로 시작된 것은 서울버스 카드입니다. 원래 1996년에 이 카드가 도입이 됐는데 그 도입을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서울시 교통국장으로 재직에 있었습니다. 그때 토큰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교수님들 5분을 동반하고 유럽에 이 전자지폐가 스마트 카드가 전시회가 있어서 같이 갔습니다. 거기서 가서 보고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에서 보고 또 우리나라에 이 교통카드에 대한 벤처 기업이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회사 사장을 거기서 만나게 됐고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귀국해서 보고를 하고 버스를 총괄하는 회사 이사장을 불러서 시범적으로 한 개 노선만 해봐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전부 공개 경쟁을 해서 기술을 해서 그 회사가 당선이 됐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면 실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카드로 요금을 정산하는 오다가 제가 정년 퇴임하고 2002년도 서울시장 선거에 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제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 그때는 정책을 개발하면서 공약이 여타 서울 시민들은 다 아시는데 청계천 보건과 버스 계획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 70개 정책을 개발했는데 청계천과 버스 계획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는 숨어져서 소문이 안 났은 그런 실제 효과도 많이 있는데 제일 처음 청계천 개발을 하는데 그 배경은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가도로에 자동차가 하루에 17만 대가 지나가요. 그걸 철거하고 복원하면은 교통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서울시청에 많은 사람들도 교통 전문가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못하는 거로 99%가 청계천은 복원 못하는 거로 주장을 했습니다. 선거 전에서도 반대당해서 전부 다 안 되는 거로 텔레비에서 주장을 했고 이슈가 됐는데 그 교통대책이 뭐냐 하면은 버스 자가용이 못 들어오게 하는 대신에 버스를 중앙차선에서 하면은 버스를 자가용같이 빠르게 만들면은 청계천 철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통버스 타고 다니는 버스 중앙차선이 청계천 교통대책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실시되면서 이왕 버스를 이노베이션 하자, 개선하자 그래가지고 중앙차선과 더불어서 제가 교통국장 할 당시에 버스가 426개 노선이 있는데 3분의 1은 잘 돼요. 흑자고 3분의 1은 겨우 유지하고 3분의 1은 적자예요. 적자 노선 버스는 운행을 안 해요. 그 당시 왜 그러냐면은 그 버스 요금이 전부 개인 회사 수입으로만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수익금을 전부 다 집중 관리해서 지금 관리해서 운행만 돈 주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은 버스 운행 기피가 없어지고 아무리 돈을 많아도 수익금이 많아도 자기 회사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좋은 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로비를 해야 되고 또 싸움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CEO가 노선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운행하면 돈 주는 시스템을 바꾸자. 예, 그렇게 하고 그걸 준공영제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에서 성공한 제도인데 그 제도와 그 다음에는 한성하면 할인해 주는 거. 버스 지하철 타면 한성해 주는데 그런 한성 시스템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버스 중앙차선하고 정책을 개발했는데 그때 전자지폐라든지 정산하는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든지 한성하는 이런 기술이 없었으면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기술을 믹사해가지고 우리 제도와 융합을 시켜가지고 스마트 카드를 발전시키고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2004년에 실시되고 그 위로 계속 정부라든지 모바일에까지 앱이 깔린다든지 모든 카드에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는 스마트 카드의 역할은 교통, 우리나라에 있는 이 철도라든지 KTX라든지 다 이용할 수가 있고 단지 고속도로 통행료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할 수 있고 유통기관이라든지 CD 카드라든지 크레디트 카드라든지 모든 데 학생증이라까지 칩이 들어가거나 애플로 깔아서 이용할 수도 있고 금융결제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상품은 티마니 이 상품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카드로 된 것도 있고 모바일에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외 외국인이 쓸 수 있는 카드로까지 발전되어 있고 중국의 알리페이까지 앱을 깔거나 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산 시스템은 트레인, 예를 들어서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철 타면은 들어갈 때 게이트에 단말기에다 딱 교통카드를 손을 대면은 그게 그 역에 있는 집게 PC로 모여요. 자료가 다 모이고 그 역마다 있는 PC 집게가 서울 메트로면 서울 메트로의 본사에 있는 중앙 서버로 직결돼요. 그 중앙 직결되면 거기 한국 스마트 주식회사, 한국 스마트 카드 주식회사로 데이터가 자료가 발송이 됩니다. 거기에서 출입 체인이라고 해서 안에서 이게 한성을 했는지 어느 차를 탔는지 그런 걸 전부 분류돼 가지고 그것이 스마트 카드 회사라든지 또 신용카드 회사라든지 인터넷 회사라든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돈을 관리하는 것, 충전할 때 돈을 관리하는 그 회사와 돈을 관리하는 회사 금융과 연결돼 가지고 자료가 되면 그 돈이 다시 KSCC로 오고 그것이 회사로 분배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거래하는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2천억 원이 됩니다. 매일 210억 달러 정도 거래가 되고 전산 처리 하루 하는 것은 약 2천만 건, 수도권에는 한 4천만 건을 정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스마트 카드의 효과는 지하철에는 지금 100%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98.7%, 17%, 택시가 59%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사회적 편익이 시민들이 한성을 안 하기 한성을 두 번, 세 번 해도 5번까지는 기본 요금만 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익 전부 합하면 직접적 편익이 14억 달러, 약 1000대1로 해도 1조 4천억 정도 사회 편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중교통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공해를 줄인다든지 시간 전략은 계산이 안 돼도 그렇습니다. 굉장한 사회 변화가 있었고 편리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한성이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정부, 시정부에서 매년 2천억 원 정도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나온 것은 첫째 그래프에는 대중교통 증가 인원을 표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버스 사고율이 줄어지는 걸 표시하고 있고 세 번째 도편에서는 버스 요금이 수입이 증가되는 걸 이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늘어난 걸 표시되어 있고 마지막 도표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88.5%는 국민의 만족도가 늘어났다는 거고, 뒤에 밑에 있는 8.3%는 요금 부담이 줄어졌다는 거고, 시민 불편이 줄어진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핀테크 발전에 대한 제안을 드린다면은, 세계 앞으로 어떻게 영향이 있을 것인가. 조지 프리드만이 쓴 The Next 100를 이어져 책 이름이 100년 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전 세계는 100년은 미국이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이 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문화는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책에서는 50년은 미국 문화가 50년은 새로운 컴퓨터가 사회를 바꾼다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고 기존 전통과 디지털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의 경쟁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전반 50년은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기술이 나타나고 있는데 타임지에서 말하기는 그 당시에 한 30년 내로 인조인간을 예고하고 있고 IoT 시대, 사물 인터넷 시대, 드론 시대, 로봇 시대. 2030년에는 미국 군인은 로봇으로 교체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모든 지능이 들어가는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시대. 스마트 그리드는 태양광 발전을 인터넷 기술과 융합해서 순간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일반 전기 공급과 별 차이 없이 연구를 하고 있고 독일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금융산업도 핀테크도 발전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한 사회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변하기 힘든 그런 항들이 경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변하는 그걸 요건을 디프 팩터라 그러는데 그것이 발달돼서 산업하기 좋은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창조 경제나 창조 사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한 창조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개념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한 사회가 개방되고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에 지수는 밑에 있습니다만은 3T 조건이 세 가지 3T 조건이 있는데 3T 조건은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달되고 테런트 재능이 발달되고 토러런스 간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 산업은 토러런스 간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너무 간용이 적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지수는 하이테크 인덱스라든지 여기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미국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나라는 보헤미안이라든지 게이 인덱스에 대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인덱스를 국가나 정부에서 연구하고 연구기관에서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적인 접근으로서는 우리 정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우리 핀테크 회사라든지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째는 금융과 핀테크의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들었고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주장들은 핀테크에 종사하신 분들의 의견이 종합된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자료를 다 알고 세계 핀테크의 발전 정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해야 되고 글로벌라이제이션 2.0 시대 지금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글로벌라이제이션 2.0으로 분류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여기도 발전 우리도 글로벌화돼야 되고 글로벌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의 스탠다드입니다. 표준화입니다. 이게 핀테크의 표준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금융기관과 핀테크의 네트워크 서로 신뢰가 되고 또 감독을 많이 하는데 규제는 다 좀 완화되어 가는 데 있지만 금융감독기관에서 사고 나는 걸 너무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독도 사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추진할 때 사후에 감독하지 말고 사전부터
계획부터 점검해주고 중간에 점검해줘서 일이 잘 되게 하면은 훨씬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핀텍 회사도 신뢰가 구축이 돼야 금융회사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 개발이고, 핀텍에 대한 영재는 지금 정보융합원 서울대 공대에서 영재를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 육성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끝으로 제가 오랫동안 정책을 개발해 오면서 한 40대부터서 현재까지 한 30여 년간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의 개발에 온 경험으로 봐서 하나의 정책을 개발한 모델이 제가 여기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한 사회가 변하는 것. 제가 한 30년 동안에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죠.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변화가 창조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철학은 어떻게 변하고,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변하고, 과학은 어떻게 변하고, 지식, 그리고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하고, 변화에 대해서만 쭉 공부를 이렇게 한 걸 봐서, 그런 모델에서 제가 볼 때 그쪽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세계 트렌드, 변수, 내상적 변수, 이 변수에서 정책을 개발한 사람은 지식과 정보 아이디를 융합을 해서 필요한 쪽으로 만들면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종전에 이야기했던 버스도 중공영제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오고 한성하리는 미국에서 가져오고 IT 우리나라 기술과 융합해서 만들었더니 지금은 그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도 전 세계 이런 세계 핀테크의 변화를 융합하고 다른 학문과 융합해서 핀테크의 발전을 기원하고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